예! 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단원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 3학년 사회선생님이신 이용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 차이가 엄청나죠. 키 차이가 한 30cm 정도 돼요. 30cm 정도 차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온라인 수업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네, 그 코로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수업과 한번 연관을 시켜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은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찾기가. 네. 근데 대충은 알고 있겠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다? 대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원그래프 이렇게 보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선생님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왔죠? 대구요. 네, 대구 35.3%입니다. 전체 발생 비율은 35.3%인데 선생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이 바로 대구 출신이십니다. 대구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코로나 발생했을 때 위험했었는데, 혹시나 그때 코로나 했을 때 대구 상황이 좀 어땠는지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빈 도시, 좀비 영화에 나오는 텅 빈 도시 같은 느낌. 네, 그랬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앰뷸런스가 거리에마다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구급차들이. 아, 맞아요. 한 네. 열 몇 대씩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갑자기 급하게 타고 어디 가고 또 가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 일상생활에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로 이런 것들 원그래프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학 일상생활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우리는 확진자들이 어떻게 늘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는 8월 아니죠. 오늘이 9월? 9월 1일. 9월 1일. 9월달 됐습니다. 오늘까지 총 확진 환자가 몇 명이죠? 우와, 19,947명이네요. 와, 19,9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월달부터 3월달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죠? 확진자가 확 급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뭐 대구에 있었던 모 교회 사건이 있었기도 했었고요. 그 후로부터 3월달, 7월달까지는 어떻게 올라갔죠, 선생님? 뭐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7월 말부터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급증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이거를 우리가 표로 보나 숫자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언제 급증이 됐고 언제가 완만했는지 보면은 훨씬 알기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내용이죠. 재밌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알았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쉬웠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수학 열심히 하라는 또는 코로나 조심해라는 한마디 해주세요. 잘 모르지만 1학년 친구들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디 고! 안녕 친구들,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2단원 그래프입니다. 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어떤 내용을 바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코로나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해봤었죠. 그것도 바로 그래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나요? 원기둥 모양의 빈 물통에 수면의 높이가 매분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다고 한다.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분, 2분, 3분, 4분 후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했습니다. 자, 1분일 때 몇 cm 올라간다 했어요, 얘들아? 2cm 올라간다 했죠? 2분일 때는 가면 4cm, 3분일 때는 6cm,
4분의 1때는 8cm, 5분의 1때는 10cm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탐구학습의 표에서 x의 값이 1, 2, 3, 4, 5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 4, 6, 8, 10으로 정해진다. 이때 x와 y의 같이 변하는 여러 가지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변수 되겠습니다. 자, 위의 표에서는 x의 값을 x좌표, y의 값을 y좌표로 하는 순서상 x, y는 1, 2, 2, 4, 3,6, 4,8, 5,10이고 이 순서상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서로 관계가 있는 두 변수 xy의 순서상 x, y를 좌표로 하는 점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낸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프는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더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산에서 높이가 1k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도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산에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xkm 지점인 기온을 y도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두 변수 xy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인데요. 지금 지면의 기온이 몇 도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30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1km 올랐을 때는 6도 떨어지면 24도 되겠고요. 2km 올랐을 때는 18도, 발음 조심하세요. 3km 올랐을 때는 12도, 4km는 6도, 5km는 0도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1번도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승빈이가 3세일 때 동생이 1세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승빈이가 3살일 때 동생은 1살이었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나요? 자, 승빈이 나이가 X세일 때 동생의 나이를 Y세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고 두 변수 XY 관계를 나타내시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만 나이 먹어요? 여러분도 나이 먹죠? 맞죠? 다 어떻게 승빈이가 3살일 때 1살이면 승빈이가 4살일 때 몇 살이 될까요? 바로 2살이 되겠죠? 5살일 때는 3살, 6살일 때는 4살, 7살일 때는 5살, 8살일 때는 6살 되겠네요. 즉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 두 변수 xy 관계 순서상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였죠? 얘들아? x, y였죠? 즉 첫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3,1이 되겠네요. 3,1은 어디 있습니까? x쪽으로 하나, 둘, 셋, y쪽으로 한 칸. 즉 이 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2, 5,3, 6,4, 7,5, 8,6이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등굣길에 민호가 준비물을 집에 놓고 와서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로 학교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너도 가서 집까지 뛰어가는 경험. 자, 민호가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 집으로 떨어진 거리를 yk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글들을 어떻게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자 이 말이죠. 자, 처음에 5분 동안 자, x는 어떻게 됐습니까? x가 뭐라 했죠, 얘들아? 시간이라 했죠. yx가 지금 뭐가 된다? 시간. y는 뭐가 됐다? 거리. 됐는데요. 자, 처음 5분 동안 집에서 0.3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5분 동안은 0.3km 떨어진 지점까지 갔죠? 민호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준비물을 놔두고 왔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집에 머문 시간은 몇 분이다? 바로 2분. 자, 2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다시 집에서 출발하여 6분 만에 1km 떨어진 학교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11분 때 출발해서 1km 떨어진 학교까지 쭉 달려갔죠. 즉 걸린 시간 몇 분 걸렸다? 6분 걸렸다는 사실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처럼 일상 언어, 표 등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변수 사이의 변화 관계, 즉 증가와 감소, 주기적 변화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코로나19 그래프를 보면서 알아봤던 것처럼 그렇게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쏘아 올린 공의 x초 후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y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말이 길죠? 말이 길지만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직 방향으로 쏘올린 공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인지, y가 위에가 이게 뭐라고 했죠, 얘들아? 높이라고 했죠. 높이 처음 던질 때는 당연히 0이겠죠. 처음에 던져서 올렸습니다. 올렸다가 다시 떨어진 거
즉 몇 초 걸렸습니까? 이까지 거리가 4초 걸렸죠. 맞죠? 4초 걸렸습니다. 2번 x의 값이 변화할 때 y 값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보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2초 때까지는 쭉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맞죠? 근데 2초 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걸리는 지면으로 같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몇 초이다? 4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2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경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후 x분 후 고도의 yk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경비행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작은 비행기 말하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 여기 이쪽에 보이는 이런 비행기처럼 작은 비행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우리 활주로가 뭡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따가 슝슝 가는 게 아니죠. 비행기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쭉 하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 뜨기까지 이륙하기 전까지 가는 곳을 활주로라고 합니다. 즉 어떻게 됐었죠?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활주로를 달린 거는 몇 분 동안 달렸어요? 즉 2분 동안 달렸죠. 2분 동안 달리고 난 후 이제 몇 분 후에 고도가 2km 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쭉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2km 되는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이 지점이 되겠네요. 몇 분입니까? 쭉 내려가면 몇 분 후에 2km 됐습니까? 즉 8분 후가 됐죠. 근데 우리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잠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비행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갑니다. 다시 쭉 올라가면 또 2km 되는 점 또 있습니다. 어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쭉 내려보면 몇 분 됩니까? 12분이 되겠네요. 계속 쭉쭉 말하네요. 자, 그러면 3번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x값이 변화할 때 y값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2분 동안은 어떻게 됐죠? 바로 활주로를 달렸죠. 활주로 달리고 2분부터 8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고도를 높여 쭉 올라갔었죠. 그러다 내려갔더니 8분 동안은 쭉 올라가고 난 후에 다시 잠시 2분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또 4분 동안 쭉 올라갔다는 거.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자 2분 동안 달렸죠. 그 다음에 쭉 8분 동안 올라갔다가 잠시 내렸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는 사실. 이거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새벽에 윤선의 집 냉장실의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후 x분 후에 온도를 y도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냉장실의 온도가 높을 때는 몇 도인지 구하시오입니다. 온도가 지금 뭐라 했죠? y가 온도라고 했죠. 맞죠? y가 온도라 했으니까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6도가 되겠네요. 맞죠?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후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냉장실의 온도가 1도가 되는가? 1도가 되는 시점 어디입니까? 이 점이 되겠네요. 1도. 몇 분이 되겠습니까? 두 칸이 30도예요. 두 칸이 30도면 한 칸이 몇 도일까요? 몇 분일까요? 두 칸이 30분이죠. 두 칸이 30분이면 한 칸이 몇 분이 될까요? 바로 15분이 되겠네요. 맞죠?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장실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구하시오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분 간격이죠? 바로 즉 30분 간격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래프는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세정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0m인 원 모양의 대관람차. 대관람차는 뭔지 알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대관람차라고 합니다. 자, 탑승한 지 x분 후 지면으로부터 세정이가 탄 관람차의 높이를 ym라고 할 때 두 변수 xy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차가 1번 문제. 관람차가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라 합니다. 관람차 쭉 올라갑니다. 제일 높을 때 있을 때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우리
두 칸에 10m니까 한 칸에 몇 미터 될까요? 5m. 그럼 40부터 5m 올라왔으니까 몇 미터 되겠다? 45m가 되겠다라고 되겠습니다. 2번 탄 관람차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5m일 때 탑승하고 몇 분 후인지 모두 구하시옵니다. 35분 어디 있습니까? 35분 여기저기겠네요. 쭉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만나는데 이때가 몇 분이죠? 즉 4분이죠. 그리고 4분, 8분, 8분이고 16분, 20분, 28분, 32분 되겠네요. 찬거 할 수 있겠죠? 자, 세정이가 탄 관람차가 두 바퀴를 돌아 처음 위치에 돌아온 곳은 탑승하고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옵니다. 다시 쭉 한번 봅시다.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몇 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24분 후가 되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과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등교 개학하는 날 확인할 테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및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풍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